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제한 직전의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모레부터 3주 동안 2.5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정부는 부분적인 봉쇄 수준의 강력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제한 업종이 더 늘어납니다. 노래방과 헬스장의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참석 인원은 50명 아래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2단계로 올라갑니다. 모레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김윤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는 8일 화요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3주 동안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금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선 2.5단계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외부 활동과 접촉을 완전히 줄이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처럼 실내 사람이 모이는 곳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포함한 수도권의 모든 학교에는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2021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일부 교습소와 취업훈련 학원은 제외됩니다. 행사 인원도 크게 제한돼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할 때만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호텔 등 모든 숙박시설에서의 모임은 인원수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PC방은 물론 웬만한 마트와 독서실까지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면 어떤 장소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서울은 이미 어젯밤부터 2.5단계에 가까운 긴급조치가 시행됐죠. 밤 9시부터 불을 끄고 문을 닫은 곳이 많았는데요. 이를 모르고 마트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도심이 부쩍 한산했다고 하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도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시 긴급 방역조치 시행 첫날인 어젯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대형마트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당신이 9시에 준비되느니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으신 계산을. 주말 저녁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앞당겨진 폐점 시간에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대형마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와서 카트를 가지고 가려는데 끝났대요. 당황해가지고 필요한 거 못 사서. 밤 9시 이후엔 심야 영화 관람도 당분간 어렵습니다. 영화 보면서 이렇게 취식할 때는 또 불필요하게 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간 시간 대중교통 운행량도 실제 30% 줄어들어 사실상의 통금이 시작됐습니다. 배차 간격이 넓어지게 되다 보니까 집 들어가는 시간 소요도 더 크게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좀 몸도 더 지치는 느낌. 오늘 광화문, 명동 같은 서울의 도심은 한산해졌습니다. 명동 상가는 연말 특수는커녕 골목마다 휴업과 임대 공고가 나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3월부터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매장들 다 문 닫고 다 실업자들고 하니까. 카페에 머무르기 어려워지고 날이 추워지자 일부 시민들은 실내 대형 서점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젊은 애들이 이제 무슨 카페 그런 데 이제 못하니까.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대한 서울 쪽은 많이 피하려고 하고요. 천안이나 청주나 이런 최대한 가까운 근교랑 아주 가까운 곳으로 지역적으로 모두 또 통일되게 좀 했으면. 서울시는 2주 안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게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어제가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람도 100명 중 2명에서 이제 4명으로 하루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의료체계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방문객 등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도 21명,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에서도 9명 등 곳곳에서 확진자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로 지난 2주간 이동량은 20% 이상 줄었는데도 일상 속 집단 감염 사례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검사 수는 8,000건 이상 줄었지만 오늘 확진자 수는 631명으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자 가운데 양성이 나오는 비율인 양성률도 하루 전 2.53%에서 4.39%로 껑충 뛰었습니다. 100명을 검사하면 4.4명이 확진된다는 뜻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나와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까지 늘면서 전국적으로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55개만 남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라면 일주일 뒤 병상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는 다릅니다.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5단계가 무너지면 전면 봉쇄인 마지막 3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대유행의 참사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 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활동 자체를 자제하고 특히 식사를 해야 하는 모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집에는 돈을 잔뜩 쌓아놓고 세금은 안 내는 고액 체납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900명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좀 유명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 야구선수 임창용 씨,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주수도 씨도 포함됐습니다. 또 누가 있는지 김민찬 기자의 보도 보시죠. 국세청 직원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안에 계시면 문 빨리 열어주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제야 나타나는 체납자.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신랑이 그때 집안 수색을 시작하자 옷장 한 구석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확인된 돈만 5만 원권 2천여 장,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체납자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돈이 없어 시골에 산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내 앞으로 증여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살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세금은 올해에만 2조 원 정도. 하지만 여전히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이른바 고액 체납자는 7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4조 8천억 원. 액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자 수는 127명 늘었습니다. 전직 야구 선수인 임창용 씨는 소득세 등 3억 원을 안 내 공개 명단에 포함됐고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씨와 삼박왕으로 불린 권혁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한 홍영철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00억 원을 안 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찰 등 79곳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공개 대상자 기준을 지금의 체납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